네, 안녕하십니까. 옥전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용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민족 명절인 구정이 참 다가오네요. 어제도 제가 어떠한 지식에 사로잡혀서 한 3-4시간을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진짜 한 몇 년 만에 컴퓨터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잠이 안 와 1시경쯤 밖을 나와 포장마차촌을 들렸는데 너무 썰렁했습니다. 거기 아주머니와 이제 혼자 소주 한 잔을 시켜서 우동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우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죽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 시간이 1시경이었는데 그 포장마차에는 저 혼자 앉아 있었고 옆집 포장마차에도 손님들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그 추운 한겨울에 그 포장마차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하더요. 언제나 이 봄날을 맞이하는 날씨처럼 우리 경기도 봄날을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골든뮤직 우리 그 새로운 게스트분을 초청했습니다. 그 전 도의원이셨던 우리 박영웅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웅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언제나 이 보조 MC 게스트를 이제 준비 중이신 우리 허정경 씨 인사 한번 해주시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박영웅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한 달 정도, 2달 정도는 제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혼자 하나 나중에 또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준비를 그런 큰 영광을 주시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요즘 우리 옥전 FM 방송국도 사실 보면 이제 너무 오랜 세월 이제 젊은 층들 특히 학생들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좀 노년 세대, 중년 세대, 장년 세대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라는 지역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여러분들도 자꾸 이곳에 비록 무보수지만 이렇게 와서 좀 봉사도 좀 해주시고 해야 그래야 이 방송국이 또 살아남거든요. 지역민들의 그 사랑이 없으면은 이 지역 방송국에 사실 수입원이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역민들 누구라도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고 더불어 같이 간다. 항상 방송국이라고는 지역의 하나의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건강한 방송국이 되고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그 또 문화도 건강하게 그 지역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허정경 씨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힘들으셔도.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뭐 첫 곡을 한번 일단 우리 그 박영웅 위원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 단발머리 듣고 우리 다음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줄 예, 아유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게스트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박영우 의원님과 대화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올해 들어서 첫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신년 인사와 또 더불어서 지난해 돌아보면서 뭐 아쉬웠던 점과 즐거웠던 점 있으면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우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인사드리는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뭐 공통적이지만 22년도에 참 코로나 여전히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참 씩씩하게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너무 물질적인 거에 좀 집착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행복한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뭐 아쉬운 점 이렇게 또 질문하셨는데 또 즐거운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정치 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를 해서 제 역량 부족으로 결과가 좀 시체 말로 이제 낙선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뭐 좋을 수는 없던 건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한동안 있었는데 또 어쨌든 간에 승부라는 게 승자가 있으면 또 패자가 있고 또 패자 입장에서 뭐 이런저런 핑계거리도 없고 단지 제가 역량 부족으로 낙선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편하게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매사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즐겁고 이렇게 좀 좋았던 거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오래 기억이 되는데 즐거웠던 일은 별로 이렇게 기억할 게 없었던 것 같은 뭐 그런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그 낙선의 후유증이 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역부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즐겁기보다는 이제 제가 또 이제 봉사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연면에 이제 공용 카페를 개설을 해서 청소년과 노인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카페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를 개업을 하고 그곳에 이제 판매자 역할로 지금까지 계속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도 뭐 즐거운 걸 굳이 찾자면 거기에 보람과 즐거움이 같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도 이것이 이제 소기에 목표한 대로 잘 됐으면 그런 바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바리스타 자격증은 따셨습니까? 바리스타 제가 이제 서단계 3년으로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자격증은 마음의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제가 그곳을 한번 가봤는데 그곳에서 뭐 이제 뭐 자격증 반도 개설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 뭐 그런 사업도 혹시 구상은 하고 계십니까? 뭐 지난해 이제 학생들 중학생들 상대로 바리스타 그 교육반을 3개월 과정으로 실제 했었고 또 성인 반도 개설을 하고자 하는데 마음과 이상은 엄청 큰데 현실적인 또 그걸 하다 보면 뭐 재료라든가 또 시설 또 강사분의 뭐 경비 이런 부분이 마음만 갖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 행복지구 사업이라든가 또 뭐 두드림 그런 찾아가는 교육 같은 거 평생 교육 차원에서 하는 부분 하여튼 가능하면 또 행정의 기존에 이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한번 또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박 의원님 같으신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 중에 떨어지고 나도 참 담담하다, 뭐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담담함을 나타내셨는데 우리 일반인들 이제 그런 그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판에 서 있던 사람들이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저 떨어지고 나서 참 저 얼마나 우리 같으면은 조그마한 거에도 지고 나면 얼마나 화가 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몇 번 이렇게 겪으면서. 지금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또 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셔도 또 담담할 거다 이런 생각은 가지십니까 어떠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니 이제 뭐 내가 이제 생각한 거대로 이 결론이 나면 좋은데
이 선거라는 게 무슨 힘으로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유권자의 마음을 어떤 방식이든 이제 정당한 방식이겠죠. 뭐 군인 정신 마냥 무조건 승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우리 법이라는 게 지켜서 정당하게 해서 승리를 한다 하면 정당한 게임이 한 거에 대해서 선수가 뭐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이 상대의 그런 반칙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통제도 안 되고 나몰라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것이 정당한 게임이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선수가 뭐 저 심판 잘못 봐서 이게 심판을 고발할 수도 없고 어쨌든 정당한 게임을 한 게 전제가 된다면 당연히 뭐 수긍하고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어떤 경쟁에 나선 사람이 자세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더 멋지신 것 같아요. 남의 아픈 마음을 건드리는 이 재미로 라디오 DJ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살다가 이제 거꾸로 질문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역지사질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네. 예. 그래요. 자 이제 또 이쯤에서 우리 박영 의원님께서 신청해주신 곡 그 노차사의 사계 자 듣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고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공장엔 작업등이 밤새 비추고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예, 오랜만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그 사계 들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박 의원님께서 이 노래를 신청하시게 된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국가 정책이 자본가 내지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를 어떤 뭐 참 상대적인 타도의 대상 내지 자꾸 좀 뭐 노조가 귀족 노조는 이렇게 해서 무시하는 이런 발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참 이 가사처럼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노동자분들도 서민분들의 애로사항 애환을 이 노래가 좀 대신해주지 않나 싶어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위로라도 받고 또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싶어서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야, 조금 전에 그 하신 말씀 중에 귀족 노조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셨는데 그러면은 황족 사용자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귀족이 있으면 반대편에 이제 또 항상 이게 좌우가 같이 가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용어를 누가 만들었나 몰라도 그러니까 황족 밑에가 귀족이거든.
그럼 귀족이면 노동자가 귀족이면은 사용자는 황족 사용자가 되는 건가? 황족 밑에 귀족이니까 이게 또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데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잘못 만들어내면 이게 참 나중에 수순보달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참 안타까운 또 이런 현실입니다. 네, 다시 또 이제 여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그 주민자치위원 그 위원면으로 신규 가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12월 달이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셨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2개월째 하고 있죠. 그럼 위원면은 현재 규모가 인원이나 이제 이런 현황이 우리 읍과 제가 그쪽 상황을 잘 모르는데 한번 위원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로 이게 변경이 됐으면 그 용어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나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고 그에 따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명칭만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이 너무 좀 경직됐지 않았나. 그 예를 들면 아마 군에서 그 분과별 명칭이나 이런 부분도 예시를 정해준 것 같은데 예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거라든가 또 분과위원회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해서 전체 이제 모임에서 그걸 결정을 해서 주민총회를 가지고 결정하는 이런 과정인데 뭐 처음이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매끄럽지 못하고 주민 참여를 다른 방법으로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자체부터가 주민자치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래서 총회를 뭐 2번 3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현실론을 가지다 보니까 경품 같은 거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그렇게 오셨더라도 그분들이 우리 주민자치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적어도 찬반 토론회도 하면 좋겠는데 뭐 한두 개 놓고 거의 뭐 거기에 가부를 물어버리니까 내용 뭐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종교정거라고 그냥 다 통과시켜주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어서 좀 그런 좀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우리 목천읍도 작년에 이제 보면은 이제 거의 뭐 장기자랑 시기였죠. 그냥 공연이나 이런 문화 이제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냥 그때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 주민총회 할 때. 그래 이제 앞에 투표 이렇게 해서 각 분과별로 해놓은 안을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투표를 붙여서 이제 이렇게 뭐 그 사업안을 이제 확정하는 그런 걸 봤는데 이제 거기에도 저도 보면서 야 이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왜냐면은 뭐 한 사람이 여기도 가서 하고 저기도 가서 하고 막 중복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또 물론 이제 뭐 세상 사는 건 다 그렇지만 뭐 지인들 오게 해서 그분들한테 막 어디 뭐 이렇게 찍게 하고 그러니까 유도하고 이제 이런 현장도 보니까 조금 아직은 이제 처음이라 그런지 갈 길은 멀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위원면은 지금 현재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 수가? 현재 이제 50명 중에 이제 30여 명, 한 32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각자가 좀 잘 알았으면 싶은 게 이름 그대로 주민자치잖아요. 이게 주민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하고 지방자치가 사실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하고 주민자치는 협력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좀 또 사실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선거라는 게 있으니까 또 혹시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출마할까 싶어서 염려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쨌든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1948년부터 지방자치 할 때 그 당시는 기초단체가 읍면 그러니까 면의원, 읍의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도의원이 있었다고. 근데 90년도에 시작할 때는 읍면 의원이 없었고 바로 군의원을 해버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삶이 기본이 되는 면의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면의원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참 자부심과 어떤 자기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서 의견을 발굴하고 지역의 민원을 발굴해서 그 부분을 지방자치 즉 군수나 군의원한테 이거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군수 뭐 또
휘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군수는 어쨌든 간에 행정의 수반이기 때문에 그럼 군수를 상대로 한다는 건 결국 이제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 거기에 또 우리 지역의 민원이 이런 거 있으니까 좀 해결 좀 해달라든가 그래서 아니면 또 우리 주민이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교육을 해달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그 방법 각종 취미 활동이 1순위가 되고 그 이외에 역량 개발이라든가 지역 개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 3순위로 지금 밀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 각자의 역량을 좀 발휘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의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 이거를 집행부에다 반영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역할을 주민자치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 발표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쓰고 하는 거는 아니 당연히 또 그 부분도 사람이 사는 거니까 재미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서로 교제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하는데 지금의 어떤 주민자치의 그 기준을 보면 취미 활동이 뭐 한 7, 80% 내지 거의 뭐 90%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정책 개발은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금년도 사업을 뭐 그 주민자치회별로 5천만 원 이상짜리를 구상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충실하게 다 쓴 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도 잡은 데는 좀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뭐 혼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 잘 모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도 뭐 또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게 옥천읍에서 하다 보면은 참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행정부에 우리는 이제 하나의 어찌 보면 입법부라고 할 수가 있는 기관인데 주민자치는 이렇게 어떤 상호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주민자치가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 그 어떠한 행정 동원되는 인원이 이제 이런 기관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사실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국가로 봐서는 국회의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옥천군을 봤을 때 옥천군의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라고 왔을 때 우리는 국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국회의원이고 또 그 주민자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어떤 조직 체계를 알면은 우리는 상호 견제를 하고 상호 또 도울 거는 도우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부의 그 어떤 그 동원된 이제 그런 기관으로 전락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굉장히 경계해야 되겠다. 저도 사실은 이쪽에 대한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몇 시간 못 들어간 만에 인터넷을 보면서 이 주민자치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걸 한번 쭉 파헤쳐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껏 너무 공부를 안 했구나.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다른 뭐 진짜 우리 국회의원이나 막 의원분들한테 뒤에서 욕을 하죠. 니들 공부 좀 해라고. 근데 과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공부를 그러면 했냐? 우리도 안 했거든. 네, 그러다 보면서 이게 서로 간에 서로가 욕을 하고 이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내로남불이거든 이게. 우리는 괜찮고 니들은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리장께서도 이제 그 주민자치하고 군수라는 우리 이제 행정부하고 뭐 견제인 이런 얘기라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분은 야, 주민자치가 뭔데 이렇게 무슨 거창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분 계시는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을 대표한다고. 주민을 대표하는 게 지금 선출직 내지 이런 선발되는 게 행정적으로는 동네 마을 이장이 계시고 읍면장과 군이 의원하고 군수가 이렇게 계시는 거거든. 근데 주민을 대표해서 뽑히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거든. 그럼 주민자치위원은 내가 이제 소속이 저는 이원면 주민자치 되니까 이원면 주민을 대표해서 무슨 일인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읍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들은 내가 읍 3만의 옥천 읍민을 대신해서 50명 우리 내가 뭔가 이 4만 9천 이런 분들 대신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분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하면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행정의 하나의 파트로 돼버리면
주민자치를 그때 있으면 하나입니다. 행정 파트의 일부분인 거는 현재 이장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관내 전달 사항 이런 부분은 매일 방송으로 해드립니다. 이런 거 협조해달라고 저런 거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뭐 요번에는 직불제 신청해 주십시오. 요번에부터는 뭐 하다못해 이제 약간 군 업무는 아니지만 적십자 협의를 납부해 주십시오. 이거 방송으로 거의 매일 읍사무소 왔다 갔다 하시는 이장님은 매일 방송하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2, 3일은 모아서 좀 하실 거라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또 거꾸로 이제 이장님들은 관에 있는 내용을 읍면 우리 주민들한테 전파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어떻게 보면 일을 대행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거꾸로 주민자 지원들은 우리 동네에 있는 민원을 그 행정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이렇게 역할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자 보면 자연스럽게 충돌과 또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서워하시고 불편해하신다 하면 주민자 지원 하실 자격이 없다. 저는 좀 월권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도 지금 이게 초창기라 그런지 굉장히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혼돈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지금 뭔지를 모르는 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도 정말로 이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이 강사들을 우리가 진짜 쓸데없는 예산보다는 이런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위원들에게 교육을 좀 하는 이런 방안이 저는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역량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탄생이 되고 또 그분들이 행정부를 잘 감시하고 또 견제를 하고 도울 건 도우고 그러니까 윈윈이라는 말, 상생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와 그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이 행정기관과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간 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힘들어도 누군가는 또 그걸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갖고 뭐 있는 한 저는 발전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또 노래 신청해주신 독도는 우리 땅의 그 정광태 씨 노래 뭐 사실 이 노래 신청에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새 또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일본은 자세가 전혀 변하지 않는데 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협조를 하면 일본이 협조하지 않겠냐 해서 일본 엄청 이렇게 천사화시키는 면이 좀 있는데 실상은 좀 똑바로 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독도가 상징적인 어떤 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인식을 공유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천했습니다. 예, 자 독도는 우리 땅 정광태 씨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명, 대거북이,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엽신 17만 평방미터 우물 하나 분하고 독도는 우리 땅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쪽의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노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 오늘 그 박영원 전 도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 게스트를 모셔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 중을 좀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서로 공통점을 갖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선상에서 한번 제가 또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분과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제 저도 사실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이런 분과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였구나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각각의 그때 입법 기관이었는데 지금껏 우리가 법안을 발의한 적도 없고 우리가 흔히들 국회의원들한테 법안 발의도 안 하면서 못 끊는다고 막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실상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내가 그럼 무엇을 법안을 발의했을까? 1년 사이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 이 분과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그 박영웅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 업무가 주민자치는 뭔가 주민이 이걸 만들어내는데 국회를 예를 들으면 이제 300명 본회의가 있고 그 300명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상임위를 15개인가 16개 나눠서 합니다. 그 상임위별로 그래서 뭐 국방위원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제 50명이 회의를 하면 사실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 특성이 뭐 참 맨날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다가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하신다고 50명이 있는 회의를 동시에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거의 뭐 찬반이나 가부 물어보는 건 혹시 몰라도 심도 있는 토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과를 10여 명 내에 분과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또 그 내용도 전 분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청소년 뭐 교육 분과라든가 또 이런 식으로 좀 나누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그분들끼리 논의를 해서 그래서 그 분과에서 제대로 된 토의를 가지고 전체 회의 때 우리 분과에 각 분과별로 한 분과 뭐 하나씩 할 수도 있고 또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 분과당 4개 분과가 있어 4개가 올라왔는데 이걸 다 올릴 것이냐 아니 말 거냐 정한다든가 아니면 4개가 다 좋다. 그럼 우리 주민총회 4개를 다 붙이자. 그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번 한다든가. 가장 중요한 게 분과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분과회의를 사실은 전체 회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자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출무 수당이나 이런 걸 보니까 어차피 뭐 더 해야 그거에 따른 보상이 없는 사실은 뭐 그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시민단체한테 바랄 얘기고 어떤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한테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몇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구색을 절차를 밟아서 회의장에서 제대로 회의를 하면 수당을 좀 더 지급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추가적인 비용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좀 해서 사람들이 좀 자꾸 많이 모여야 옛말에도 있잖아요. 한 명보다 둘이 상의하고 둘보다 셋이 맞다고. 그래서 분과가 자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대 사회가 바쁘다는 핑계로 뭐 한 번 모이기도 힘들고 또 소문에 의하면 뭐 분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한 것처럼 뭐 해달라고 하는 뭐 그렇게 한다는 데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뭔가 이제 분과의 소중한 걸 몰라서 오해라든가 또 그동안의 관행 때문에 그러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참석도 안 하고 회의 수당을 받아간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 할 때 그거 철저히 막아라. 왜 우리끼리 할 때 우리가 좀 떳떳하게 하고 원칙을 지켜서 해야 뭐 다른 분들한테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지. 우리가 제대로 원칙대로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앞으로 또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분과회의를 철저히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출무할 수 있는 회의 참석이 기회가 많아진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입회를 하셔야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주민자치위원회 가입하면 좀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저도 뭐 저는 이런 어떤 관내 단체 이제 처음으로 해봤던 게 바로 이 지역 주민자치협인데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상임위가 우리가
분과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우리의 안건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분과회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뭐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거꾸로 지역 분과에서 올라가야 될 안건들이 위에서 뭐 임원 몇 분이 모여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식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는 위반이에요. 의무 위반. 엄밀하게 따지면 왜 우리가 안건을 만들지를 않았으니까 우리의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역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밑에서 우리는 그걸 찬반 거수해야 되는 이런 역할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예. 저 진행자님께서 이제 조금 과도한 표현 같은데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뭔가 사전 교육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이 그냥 그 자격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가 됐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교육을 했었으면 자연스럽게 지금 걱정하고 오해했던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데 그냥 다들 예전대로 하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옳은 건지 그런 아니면 시정해야 될 것인지 착오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되시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내부 교육이랄까 외부 교육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민자치 역할이 뭐고 또 그 주민자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의 역할은 뭔지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할은 뭔지 이거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시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자꾸 충돌만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회의라든가 또 아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오해가 없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1년 만에 돼서야 이거 과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 시점이니까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사실 이거 어떻게 해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문화예술 항상 축제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이 먼저가 돼야 되겠구나. 각자 개개인의 역할과 분담이 과연 뭐고 권한이 뭐면 그 권한을 당신들이 행사 안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내가 내 권한을 갖다가 찾아먹지 못할 땐 그 권한이 남들이 이걸 내 걸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였구나.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이제 지난번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된다 찾아가 봤더니 제가 만약에 강사라면 옥천군 지원 조례를 놓고 1조부터 의미를 설명해 주면 되는데 입법 취지를 설명을 못 받으니까 그냥 이제 강사분은 전국 평균을 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옥천군 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얘기가 우리 얘기인지 남 얘기인지 잘 구분을 못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사님이 가능하면 옥천군 지원 조례를 다 빼놓고 1조부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좀 심도 있는 교육이 좀 진행됐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행정기관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정책협의라는 게 거기 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군데도 시행을 안 하는 걸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지역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우리 주민 지방자치의 군 의원님들은 군수님 상대로 해서 정책 협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제 지역 대표니까 읍면장 상대로 해서 읍면장의 그 이제 뭐 팀장님이든 그 담당 공무원 주무관이든 이런 분들 출석시켜서 같이 뭐 회의 방식이야 의회하고 다르겠지만 좀 뭐 양수리에서 가와리 가는 길에 이번에 제설 작업이 참 안 됐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왜냐하면 개인 민원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만약에 모아가지고 읍장님한테 전달을 하면 읍장님도 이번에 우리 회의 때 이런 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원인과 또 앞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자꾸 해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삶이 편해지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뭐를 한다고 하는지도 지역 주민들도 모르고 실제 활동하시는 분도 주민자치하면 아직도
취미 활동만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싶어요.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어제 그 우리 옥천읍 주민자치회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주민자치 그 회장이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근데 어제 거기에서 우리가 그 분담금이라 해야 되나? 분담금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뭐 회장에 선출이 되면은 뭐 300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뭐 분담금인지 그건 뭐 업무비라고 그건 어떤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 제가 이제 그거를 읽고 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유권 해석을 받은 거냐? 그랬더니 뭐 유권 해석은 큰 문제가 없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제 유권 해석은 뭐 본인들이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앞뒤 전체를 뭐 들어본 상황이 아닌데 이제 그냥 진행자께서 질문한 거로만 본다면 뭔가 좀 그 법을 시행하시려는 분들이 오해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게 정하는 게 이제 기본법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거기에 따른 규정, 조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밑에 이제 우리 각 읍면별로 시행 세칙이 있거든요. 그 세칙이 조례를 벗어나면 안 되고 조례가 법령을 벗어나면 안 되고 법령 외에 있는 법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이미 정한 거 외에는 사실은 그런 걸 정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회성이냐 이런 부분에 따른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비 나올 때라고는 우리가 이제 강사비 뺀 나머지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가면 이제 회비 우리 수당 나오는 거를 대부분 뭐 개인한테 다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우리 이제 경비를 쓰자고 해서 각출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비가 모자라니까 뭐 회장, 부회장 또 사무국장 각 분과의 위원장들이 조금씩 좀 각출을 해서 우리 회비를 쓰자 이런 차원일 것 같으면은 저도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전제 조건으로 이걸 규칙이나 이런 거에다 넣는다 하면 상위법에 좀 위배되지 않겠냐. 그래서 유권 해석을 받은 게 전문가인 뭐 변호사 분들인지 아니면 군청의 법무팀이나 이런 분들이 받은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직원이 그냥 아니 뭐 괜찮지요 뭐 알아서 하는 건데 주민자치는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 규칙으로 명시를 해서 분담금을 이렇게 게시한다는 거는 제 상식에는 좀 위험성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그 부분은 법률적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요. 저도 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상황 중에 하나고 또 이게 만약에 옥천읍에서 시행되게 되면 또 각 면 단위로 또 퍼져나갈 수도 있는 또 이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쯤에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신청해주신 곡 내일은 해가 뜬다. 네, 이 노래 이 노래도 또 혹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참 프로가 이제 이 시사 프로도 아닌데 보니까 시사 프로의 거의 뭐 그런 수준의 어떤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저는 또 노래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이런 거 물어보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주민자치로 가가지고 저희 이 골드뮤직 이 프로는요. 예. 여기 그 옥천 FM 방송국 라디오를 시청하시는 애청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저 이 프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할 말을 저는 여기 대표나 임원진들한테 막 쏘아붙이거든요. 할 말을 해서 좀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좀 점심 때 좀 밥 좀 따뜻한 것 좀 사주고 막 하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과감 없이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오신 분들 뜬금없는 질문으로 해갖고 당혹스럽게 만들어가고 또 다 발설하게 안에 속에 있는 속마음 다 발설하게 이런 프로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놓는 거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거죠. 지금까지 이제 주민자치도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기본 전제로 이것저것 지적이 내지 대안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우리 삶도 국민들의 삶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이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예, 자 내일을 향해 내일은 해가 뜬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과거를 말하지 마라. 바람처럼 살았다. 언젠가는 너도 나처럼 괴로울 때가 있을 거다. 산다는 것이 무엇이더냐 그 누구도 말하지 않던 내 인생의 괴로움을 술잔 속에 버렸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 청춘을 말하지 마라. 한순간에 가버렸다. 언젠가는 너도 나처럼 허무할 때가 있을 거다. 가는 세월에 원망을 말자. 돌아서서 후회도 말자. 내 인생의 서러움을 술잔 속에 버렸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 미래를 말하지 마라. 웃으면서 살 거다. 언젠가는 맘먹은 대로 달려갈 때가 있을 거다. 산다는 것이 그런 거라고. 울다가도 웃는 거라고. 돌고 돌고 도는 인생 비바람이 불어도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영훈 전 의원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보이면 1시간이 다 다가오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계속 합시다. 이게 제 권한이 아니라 시간 넘게 1시간 넘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게. 제 권한 같으면은 뭐 2시간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많은 말씀이 나눴는데 이제 그 서서히 그 정리하는 시간에서 우리 그 박 전 의원님의 그 올 한 해의 계획과 그 이루고자 하는 점, 그리고 또 우리 그 지역 방송국에 그 바라는 점, 이제 이런 걸로 한번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2년도 보람이 이원 주민 카페 주민 쉼터 내일로 개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일로가 올해 이제 정상화 좀 돼서 지역의 청소년과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옥천의 마중물 적십자 봉사회 이제 금년부터 회장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봉사라는 게 그 자체가 대가성 없이 자신의 보람을 찾는 게 이제 봉사이기 때문에 마중물 우리 봉사 회원들이 그런 생각으로 보람찬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잘 하는 게 그래서 모 단체 못지않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바람이고 방송국 이렇게 이제 그 전파를 청취하는 그 청취층이 좀 협소한 것 좀 느낌을 좀 받는 게 이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옥션 FM 좀 청취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얘기할 때 방법이나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좀 그게 이제 어떤 방법인지 제가 뭐 제시는 못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쉽게 어디 가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조그만한 스티커를 뭐 식당 같은데 양해를 구하고 뭐 다른 그 영업 스티커 붙이듯이 쭉 붙여놓기라도 좀 한다든가 아니면 구성원들이 가가지고 핸드폰 앱을 좀 하나씩 붙들고 깔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접근성을 좀 더 높여야 이 유익한 방송이 많은 분들한테 전파되고 또 인식의 공유가 돼야 지역이 그래도 좀 활기차고 풍요로운 그런 고장이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걸로 우리 여기 FM 공동체 그 임원분들이 좀 잘 들으셔가지고 하여간 그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는 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습니다. 조금 전에 그 하신 말씀 중에 그 마중물이라는 단체 오늘 나오셨는데 마중물이라는 단체가 뭔가 한번 여기서 홍보도 한번 해주시죠. 뭐. 예. 감사합니다. 네. 적십자 봉사회 이제 옥천 대한 적십자 사회 봉사회라고 있습니다. 대한 적십사회 봉사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충청북도 포함해서 이제 옥천 지구 협의회고 그 협의회 13개 이제 봉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지역 명칭 따서 뭐 동이, 안남, 청성, 군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동의봉사회 그러니까 옥천읍에도 이제 대성, 분여, 뭐 한빛 그다음에 또 저희들처럼 마중물 이렇게 대해서 그 중에서 마중밀 적십자 봉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제 이 뿌리는 그럼 대한적십자가 그렇죠. 그 뿌리를 갖고서 있지만 그 이제 지역 분과는 소소하게 이제 나눴다. 적십자 사회 봉사회가 별도로 돼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노란 조끼에 레드 크로스 적십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각종 재난이든 또 뭐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시면. 그래서 우리 저 지역 주민 중에서도 혹시 봉사는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데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주시면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방송을 그 애청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혹시 그 마중물이라는 단체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뭐 연락 주시면 아마 그 봉사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우리 박영 전님에게 끝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곡을 또 만남으로 신청을 해주셨네요. 또 뭔가 노래를 지금 들으면서 가만히 노래의 사연을 보면은 뭔가가 다 의미 있는 노래를 이 마지막으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글쎄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살아가면 우리 이제 지역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소중한데 이제 그걸 우리 잘 잊어먹고 살잖아요. 이제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사망했다든가 큰 사고가 나면 슬퍼하는 게 평소에는 뭐 참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 사람이 내 주변에 없을 때 그때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평소에 만나는 분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서 각자 남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말도 심하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내 욕심만 차리면서 상대를 강압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 사회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그 노사연 씨의 만남을 끝으로 옥천 FM 방송 라디오 골든뮤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분을 게스트로 모셔서 더 좋은 대화 또 더 많은 유익한 또 노래 이런 것을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은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